안녕하세요. 불국중학교 교사 서은영 박옥선입니다. 이번 도덕주제 선택 10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차이나는 질문 두 번째 시간으로 자아성찰 질문하기입니다. 차시별 수업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원격으로 북트레일러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을 이번 주까지 여러분 반 밴드에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9번째 강의는 여러분 지난주에 등교했을 때 차이나는 질문이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0번째 강의 시간은 오늘 이 시간 수업인데요. 자아성찰 질문하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수업한 걸 토대로 해서 자아성찰 질문하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 시간은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수업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12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북트레일러 만든 것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3번째 강의 시간은 북트레일러 발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화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강의 시간은요. 하브루타 하기를 우리가 채팅방을 통해서 또는 화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번째 강의는요. 하브루타 내용을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안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선정한 책을 20분 동안 읽도록 하고요. 자아성찰에 관련된 질문을 만든 과제를 여러분이 완성해서 제출을 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표어 진선미를 뽑았는데요.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20분 동안 꼭 독서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책을 바꾸게 되면 84종류 책에서 또 다른 책으로 선정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20분 동안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지요? 질문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굿 퀘스천의 작가 아와즈 교이치로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라고 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질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벼운 질문, 좋은 질문은 대답하고 싶고 나쁜 질문, 무거운 질문은 대답하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화살표가 가르쳐주고 있죠. 또 좋은 질문, 무거운 질문은 우리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고 가벼운 질문이나 나쁜 질문은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겠죠. 질문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이란 상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질문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우선 상대방이 대답하기 쉬워야 되겠죠. 요즘 배우는 운동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기분이 좋겠지요. 또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에게 익숙한 화제를 질문으로 던져야 되겠죠. 또 상대방의 성공 체험에 대한 질문이면 좋겠죠. 럭비부 주장이었던 경험은 사장의 역할 수행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그러면 사장님이 으쓱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가벼운 질문인지 여부는요. 근데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쪽이 아니라 질문을 받은 쪽이 결정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쁜 질문이란 상대와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상대방의 깨달음, 행동,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나쁜 질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몇 평인가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무의미하게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에 개입할 것. 나쁜 질문입니다. 결혼 안 하세요? 참 결혼 안 한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질문자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주입시킬 것.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나쁜 질문이니까 나쁜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위축시킬 것. 왜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나쁜 질문들입니다. 무거운 질문이란 질문받은 사람이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지만 어떤 깨달음이나 행동으로 연결되는 질문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후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의 목적을 반드시 서로 공유해야 하고 자꾸 무거운 질문만 되풀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간간히 가벼운 질문도 좀 넣어줘야 내가 필요하지 않겠죠. 질문 후 상대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일은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하는 예시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누군가에게 꼭 사과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사과하겠습니까? 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지요? 자, 좋은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란 질문을 받은 사람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대답하고 싶어지는 질문이며 대답하기 전에 어떤 깨달음이나 행동을 끌어내는 질문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질문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좋은 질문이라는 건 상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에 따라 다르게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잘 듣고 질문을 해야 하고 적절하게 상대에 따라 내용을 바꿔가며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좋은 질문이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 좋은 질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굿 퀘스천의 작가 아와즈 교이치로가 말하는 질문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웠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린 질문, 지금 바로 배웠던 좋은 질문,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아성찰 과제를 완성해 볼까요? 과제를 시작하시기 전에 상단에 있는 로그인 잊지 마시고요. 학년반 번호를 쓰시고요.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요. 도서명과 저자명, 읽은 페이지를 기록을 하시고요. 네 번째 문항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5번째 문항은 4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6번째는 위의 대답, 5번째 대답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나 고민되시면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왜만 붙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7번째 문항에서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하는 건데 역시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문항에서는 두 번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견한 나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는 거예요. 발견한 모습 그대로 구체적으로 100자 이상 써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이 되셨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이나는 질문 자아성찰 수업을 완료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발견한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